야, 우리 야구라가 이제 해외 현지 로케까지. 현지요? 무슨 현지요? 우리가 이제 캠프 취재하러 지금 일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놀러 왔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제 야구라 때문에 왔는데, 야, 우리가 이제 그 박지만 감독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종국이 형도 볼 거예요. 김정국 감독님도 볼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개 구단 모든 감독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일단 뿌듯합니다. 해외에 왔는데 우리 야구라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무슨 느끼는 것 전 같습니다. 세계예요? 네? 한국에서 근데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이제 오키나와 나하 쪽 아닙니까? 나하시의 네. 그 무슨 박물관 뒤쪽인데 네. 그냥 공원에서 찍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어디 가서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서 찍고 있는데 콧물이 나오네. 자, 오키나와에서 나대고 있으니까 뭐 오키나와 나대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나댄다. 야구라. 아니, 야구라? 테쿠라잖아요. 테쿠라네. 오키나와에서 나댄다. 테쿠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키나와 현지 나하 시내에서 테쿠라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저 네. 일본 어르신분들 계시는데 네네. 한국말로 막 얘기하니까 어. 신기하신가 봐요. 그런가? 쳐다보시나? 한 더 보니 한번 쳐다보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어떤 댓글들, 어떤 글들이 질문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데스네. 민경윤님께서 자, 이번에는 팀의 뎁스와 관련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144경기 체제에서 1군에서 뛰는 선수들 라인업이 경기의 90% 이상 바뀌지 않는 경우 팀의 미래인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클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네.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SSG와 키움 그리고 LG의 경우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성적도 나면서 팀의 뎁스가 두터워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이네요. 사실 감독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프론트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네. 팀의 기조와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실 리빌딩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인위적인 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리빌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팀이 진짜 강팀으로 저는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주목받는 한 선수가 이제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네. 그 선수가 기량이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는데 이 선수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1군에서도 뭐 데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선수들을 입단시켜서 잘 키우면서 잘 키워내면서 일단 백업으로 좀 쓰다가 한 자리에 구멍이 생겼을 때 그 선수를 딱 기용을 했는데 그 선수가 정말 단기간에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2주, 3주, 뭐 한 달, 2달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주전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팀의 방향을 꾸려야지 그런 어떤 그 자연스러운 리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리빌딩이 네, 일단 네. 첫째로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이제 피스메이커님인데 장선아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심판도 사람이지라. 경기하다 보면 순식간에 정말 애매하게 펼쳐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볼 때면 저런 걸 어떻게 판정하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 투수들이 던지는 150km의 빠른 볼 순식간에 꺾이는 변화구에 볼 판정을 한다든지 체크 스윙이라든지 라인 페어 파울 판정, 1루 세이프 아웃 판정이라든지 여러 판정인데 장선아님 이런 여러 상황에 어느 부분이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세요? 심판에 대한 얘기네. 아무래도 이제 네. 심판 쪽에서 스트라이크 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이 그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보도라인 얘기하는. 보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근데 거기에 사실 걸치는 공 그리고 하나 빠진 공 이런 공들이 사실상 심판들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기가 볼 판정을 하기가 가장 애매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루심 같은 경우 그리고 주심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체크스윙. 체크스윙 같은 거는 사실상 그 사람의 눈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섀도우 존에 들어오는 진짜 스트라이크 같은 볼. 네. 그리고 이제 체크 스윙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가 심판들에게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봐야겠죠. 그게 제일 어렵다. 네, 제일 어려울 거 생각이 돼요. 네네, 장수가 생각에 또. 네. 후이바린님이 NC 선발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명기, 신민혁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럼 5선발을 궁금해하시네. 일단 4선발까지는 대략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는 그렇죠. 외국인 두 투수에다가 투수에다가 뭐 구창모. 구창모. 거기까지인데? 신민혁, 송민기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5선발까지? 그러니까 이재학 선수가 이제 대기를 하겠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뭐 송명기가 좀 안 좋으면 이재학이 들어가고 신민혁이 안 좋으면 다시 이재학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마 선발 투수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게 둘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너무 강인호 감독이 걱정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UU님께서 사랑의 카운슬러 안 하는 이유가
강케 만나는 분과 헤어져서 그런가요? 헤어졌어요? 이 질문 꼭 답해 주세요. 아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아 만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잘 계세요. 한국에 잘 아니 계십니다. 내 말은 네. 이게 정식으로 사귀냐는 거죠. 아 뭐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만나는 거는 만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서 너 나랑 사귀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고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카운슬러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좀 더 야구 얘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요, 사랑의 카운셀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네네. 헤어져서 사랑의 카운셀러가 없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헤어졌어요. 네. 안 헤어졌는데 그럼 왜 저희 사랑의 카운셀러가 없어진 겁니까? 왜 그 코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코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욱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PD가. 왜 야구 채널에서 저희 사랑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살펴봤고요. 이번 주 질문들은 네. 사실상 굉장히 편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질문들. 그래요. 그리고 또 약간 캠프와 연관이 된 질문들. 그렇죠. 스프링 캠프와 연관이 됐던 질문들이었다. 아니 근데 질문들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딥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실상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이거 안 가져왔어요? 이거 안 가져왔어? 탭 있죠? 제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야 되는 질문들은 다음 주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ML파크 들어가서 몇 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수 형이 이거 볼까요? 이게 안건수 선수가 군 문제 때문에 안건수. 군 문제 때문에 올해만 활약을 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국내에 남으려면 군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두산 베어스가 안건수 선수가 작년에 성적이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 네. 일본에서 활약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군 문제 때문에 야구를 지금 양건 선수가 거의 30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산이 풀었는데 롯데는 1년이라도 쓰기 위해서 안건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안건수 선수가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잘하고 있나 봐요. 안건수 선수가 제일 교포죠. 제일 교포. 네. 상무에서 타격 좋아져서 온 케이스가 있나? 사실상 구자욱 선수도 이런 케이스죠. 구자 선수도 그랬고. 네, 구자욱 선수는 상무에 가기 전에 사실 가능성만 인정을 받았지 뭔가 보여준 게 없는 선수였는데 이 상무에서 뭔가 이 타격적인 기술을 굉장히 습득을 많이 해서 삼성 라이온즈에 딱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 구자욱의 이름이 사실 널리 알려진 거거든요. 네. 그런 선수도 많죠, 사실. 근데 예전에는 상무보다 경찰청 다녀온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경찰청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네, 경찰청 간 선수 중에 최영우 선수 있었고. 그렇죠. 장원준도 있고 안치홍도 있고. 양의지도 갔다 오지 그렇죠. 않았어요? 양의지도 있었고. 양의지 선수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경찰청 갔다 와서 야구의 어떤 그 스타일이 만개한 스타일이 양의지 선수가 대표적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 밑에 시범 경기 첫날부터 위력 발휘한 피치 클락.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치 클락이었다. 투수는 주자가 없을 경우 15초, 주자가 있을 경우 20초 내에 투구 동작에 이 들어가려고. 시범 경기, 미국 시범 경기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범 경기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치 클락이라든가 이제 베이스 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마차도 선수가 이제 8초 안에 타석에 들어지지 않아서 원 스트라이크 경고를 먹고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피치 클락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 나온 케이스입니다. 마차도 선수가. 그럼 어쨌든 이렇게 도입을 하면 정말 빨라지겠네요. 네, 엄청 빨라졌대요. 이분도 진짜 빠른 애라고 이렇게 쓰셨네, 이분도. 네, 그래서 아마 경기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타자들도 타석에 몇 초 안에 들어가야 되고,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이제 주자가 없을 경우에 15초,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20초 안에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타자를 상대를 할 때 플레이를 굉장히 잘 짜야지 그 피치 클락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옛날 같은 경우 시간이 이제 무한대일 경우에는 타이밍 싸움. 이거 던질까 저거 던질까 생각을 하고 던지는데 이제는 초구에 뭘 던지고 2구째 3구째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뭐가 던지고 스윙이 나오면 어떤 공을 던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투수들도 하고 이제 마운드에 올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피치 클락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타자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라지네. 잡동작 같은 것들 없애야 돼요. 루틴 이런 거 없애야 루틴 같은 것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갖고 있던 루틴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재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박하니. 그렇죠. 진짜. 냄새 한번 맡고, 장갑 한 번씩 하고, 다리 한번 이렇게 끌고, 다 배틀 한번 때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심판 쪽에서 피치 클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 스트라이크를 원 스트라이크 먹는구나, 이제. 타자가 위반하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를 매기는 거예요. 그 타자한테 원 스트라이크는 진짜 엄청나게 크고 불리한 거기 때문에 타자들이 아마 심플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장승환은 크게 루틴이 저는 타석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 이렇게 옷 살짝 빼는 그런 것 빼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루틴이 있나 모르겠네. 무슨 루틴이요? 장승환의 루틴. 술 먹고 잔소리 하는 거?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요새 혼났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며칠 전에. 미치겠다. 그 루틴 좀 없애세요, 이제.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없애려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네네.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되니까. 시천 옮기시는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거 재밌네. 자, 밑에 김서현 투구 폼에 딥셉션이 있나요? 그거 보겠습니다. 근데 김서현 선수는 팔의 각도를 자유자재로 던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디셉션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디셉션이라는 게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가리는 동작이잖아요. 감추는 동작이잖아요. 감추는 동작. 근데 이게 다양한 팔 각도를 갖고 있으면 이거 자체로도 그냥 디셉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크게 보면 이것도 디셉션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디셉션은 타자가 이 감추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공이 팔이 넘어와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 타이밍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김서현의 팔의 각도는 그 팔의 각도 자체로도 딥세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럼 굉장히 장점이네. 장점이죠. 엄청난 네, 장점이네. 네. 근데 이게 제구가 잡혀야지 장점인데 다양한 팔 각도를 갖고 있는데 제구가 사실 뭐 약간 트리코타나 사이드 쪽에 뭐 제구가 좀 흔들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김서현 선수가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던졌고 프로에 와서 평가도 다양한 팔의 각도에서 던지는 다양한 구질들이 제구가 괜찮다는 평가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WBC 대표팀 선수들의 그 구속인 것 같은데, 박세홍, 이의리, 원태인 2이닝 무실점, 이 연습 경기를 했나봐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정철원, 곽빈이 149, 이의리 148, 박세홍 147인데, 제가 본 기사로는 곽빈 선수가 평균 구속이 가장 높다고 들었거든요. 147, 8 이렇게 나오는 거. 곽빈 선수가 아마 이강철 감독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팀에서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상황에 쓸 수도 진짜 있고 중요한 상황. 네, 구위도 좋고 이따 떨어지는 공이 좋아요. 네. 곽빈 선수의 커브가 또 좋거든요. 그래서 커브 또 이 스플리터 조합이 좋기 때문에 곽빈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번에 WBC에 팬분들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이제 캠프니까 캠프 소식지를 좀 전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온나손에 삼성 라이온즈 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근데 기자분들이 지금 WBC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 있대요. 거의 지금 그렇죠. 저쪽 오키나와 쪽에 많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좀 우리 대표팀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 25일이니까. 오키나와로 오는 겁니까? 아니요. 무슨 오키나와 한국으로 왔다가 고척돔에서 3일 연습하고 하고, 예, 오사카 가서 연습 경기 2경기 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 제가 중계합니다. 그 네. 경기를 제가 유튜브로 중계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루 쉬었다가 이제 도쿄로 넘어가서 이제 호주전 예, 하고 12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3월 10일 금요일 네. 저와 장순환 입중계. 얘기는 계속 제가 하는데 그래서 섭외를 하기 위해서 누굴 섭외하려고? 장순환 섭외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지금 섭외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자, 섭외된 걸로 하겠습니다. 야, 일본은 그렇게 동전이 많아. 야, 요거 보니까 한 8,000원 정도 하겠네. 8,000원? 예, 8,000원. 예. 한국 돈으로. 예. 알겠습니다. 계약금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요거- 그 일본 올 때는 중계 확정하겠습니다. 네네.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뺀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네, 입중계. 3월 10일 금요일. 네, 한일전. 잘 준비해서 한일전. 하도록.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순아의 승무 승답. 일본. 증문 즉답 이런. 아리가토. 아이. 아리가토. 질문인데 승무 승답 됐네. 스스그스 물어봐서 스스그스 답하는 승무 승답. 다른 종목들은 시범 경기라는 게 없는데 왜 야구는 시범 경기를 하나요? 6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야, 라면 먹으러 가자. 근데 진짜 오늘 질문은 네네. 진짜 내가 어제 찔린 것 같다. 야. 진짜로? 와, 그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인데 사실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은 시범 경기 안 하잖아. 바로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배구 같은 거는 코브컵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이제. 번외 경기. 네. 농구도 박신자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자 농구. 축구는 뭐가 있어요? FA컵이 있잖아요. FA컵이 있네. 사실 이렇게 번외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시범 경기가 따로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구는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입단을 하고 이제 선수들 이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로 뭐 연습 경기하고 시즌을 시작해도 좋지만 뭔가 이제 점검하는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점검하는 그 시간을 그래도 한 10경기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실점 감각을 쌓는 거죠. 네. 근데 실점 감각이 다른 스포츠보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 실점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땡. 몇 초였어요, 근데요? 74초. 네? 60초였으니까 74초니까 4초 넘어가신 거네. 이렇게 해서 장순아가 또 유소년 발전 기금을 다음 주에 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야구는 왜 시범 경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보면 다 실점 감각을 익히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아예 그냥
더 내려가는데 이거는 그 리그 팀들끼리 하잖아요, 실전을. 그렇죠. 그게 신기하네, 시범 경기 하는 거.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시범 경기 하는 기간에 그냥 정규리그 시작을 해버리지. 글쎄요. 그렇네. 그건 제가 한번 이경호 팀한테 물어보도록 왜 시범 경기를 하는지. 왜 시범 경기를 하는지. 자, 어쨌든 간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장사님 증문지 때문에 당황해하는 게 저는 너무 좋네요. 그때 그 증문 즉답 가운데 아, 진짜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어. 뭔가 생각지 못한 질문. 아. 네, 정말 진짜 정말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야, 잘 만들었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장사님 증문지답 너 이어지. 결국에 나 매긴다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주도 증문지답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오키나와에서 나댄다. 대꾸라. 라면 먹으러 가자. 라면 먹으러 가자. 안 되겠다.